부자 DNA, 가난한 DNA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부자 DNA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과 교육이 정말 훗날 경제적 성공을 좌우할까? 우리는 부모들에게서 왜 성인인 자식이 과소비를 할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들어왔다. 답은 쉽고 간단하다. 바로 당신, 부모가 과소비했기 때문이다. 과소비하는 부모들이 키운 자녀들은 과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설상가상으로 큰 재산도 없으면서 과소비를 하며 자녀에게 부유한 신호를 보내는 최악의 경우도 많다. 부모가 절약하고 돈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자녀도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어린 시절 부자 본보기가 되는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다. 부모가 어떤 행동의 본보기를 보여주든 그 행동을 따라할지 말지는 결국 본인에게 달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조사한 100만 장자들 중 40%만이 부모의 관심과 열정이 성공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연구에 응한 100만 장자들 중에는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들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직접 목격했던 이들도 많았다. 그리고 이들은 부정적인 경험을 떨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된 경우가 많았다. 한 100만 장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제 부모님은 돈 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아주 좋은 본보기였죠. 지금 저는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며 경제적 결정을 내립니다. 그냥 그분들이 했을 만한 행동과 정반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되게 속상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부모라면은 아이들이 부모랑 반대로만 하면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거 왜 소개해드렸냐면은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를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거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제가 뒷부분에 읽은 부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돈이 안 모이지? 나는 왜 내가 입사하고 5년이 지났는데 나하고 비슷했던 입사 동기랑 5년이 지났을 때 쟤는 지금 뭐 집을 샀다든가 주식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냥 생짜로라도 모아서 1억 이상을 들고 있는데 나는 왜 500만 원밖에 없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패착이 뭐냐면은 망하는 게 뭐냐면 그 상태에서 조바심이 나서 한 번에 따라잡으려고 하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내가 지금. 그리고 그게 우리가 사실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약간 이런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치. 이 책이 진짜 사실적이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이고. 근데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런지. 맞아요. 네.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런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왜 그럴까? 그거는 부모님한테 영향을 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여기 아까 나오는 것처럼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닌데 부자처럼 내가 행동을 하면 아이들이 우리 집이 부자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되게 소름 끼치는 얘기거든요.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거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잖아요. 그쵸? 그 반대로 부모도 자식의 거울 같은 거예요. 서로 거울은 서로 비추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부모가 돼서 아니 제 아들이 올해 30인데 얘가 돈 하나도 엉망이에요. 너무 걱정입니다. 그거 내가 그랬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아이가 없지만 내 소비 습관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걸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 내용도 제가 아까 읽어드렸어요. 아까 여기서 한 100만 장자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제 부모님은 돈 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아주 좋은 본보기였다. 지금 저는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며 경제적 결정을 내린다.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했을 만한 행동과 정반대로 하면 된다.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고백하건데 저희 부모님은 성실하셨고 정말 40년 이상을 한 가지 일에서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알아요. 한 가지 일을 40년 한 거예요. 왜냐면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일념 하에. 그런데 저희 부모님 부자가 아니셨어요. 왜 그럴까? 그리고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한 여정을 떠나면서 너바나님이라는 멘토를 만나서 멘토가 제시하는 길 앞에서 망설일 때마다 저를 돌아봤거든요.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부모님한테 영향을 받았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돈이 안 모인다 지금. 그리고 내가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돈 쓰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릴 때. 그리고 내가 그런 모습을 따라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시라면 그거하고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결책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문구를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코크님 어땠어요? 저는 이제 그 부모가 가섭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걸 많이 배운다라고 했는데, 저희 집은 좀 반대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되게 열심히 사시고 절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하고 저희 오빠는 정말 과소비를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안 배운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억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에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절약을 해도 우리 집이 나아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저렇게 노력해도 안 별로 되네. 삶이 달라질 게 없네. 그러면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난 쓸란다. 어차피 뭐 변하지 않는 거, 내가 어차피 내 인생을 그렇게 삶을 바뀌지 않는다면 그냥 버는 족족 나는 그냥 쓰는 재미라도 느낄란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저희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열심히 버시긴 했지만 그 소득이 좀 너무 적기도 했었고, 또 그렇게 모은 돈을 투자로나 이런 거를 활용을 못 하셨고, 모르셨던 또 거죠. 주변에 그런 이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나 이제 많이 그런 상황들이 생겨버려서 이게 안 됐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그럼 일단 나도 좀 소득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맞벌이가 이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했고, 투자로 좀 활용을 그래야 내 삶이 좀 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바뀌게 되면서, 물론 예전에는 그런 걸 몰랐지만 저 또한 이제 노바님을 만나면서 그런 방법이 있다더라, 이렇게 가진 게 없는 사람도 이렇게 움직이면은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배우면서 그렇게 이제 행동해 나가는 게 이제 변화를 가져온 건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읽어주신 것 중에 성장기에 어떤 경제적 경험을 했더라도 앞으로의 경제적 성공을 좌우하는 건 현재 당신의 행동들이다라는 이 말이 저는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어떠한 영향을 받더라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 나는 부자가 되겠다, 아니면 나는 내 삶을 좀 바꾸겠다, 이런 마음을 먼저 먹고 그리고 행동을 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의 끝났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수강생인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경제교육을 좀 월부에서 만들어주는 거 꼭 했으면 좋겠다. 저희 그때 방송 때 얘기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부모님의 얘기를 답습하든지, 아니면 코크님처럼 거꾸로 더 최악으로 가든지 이거가 둘 다가 경제교육을 안 해줘서 그래요.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교육. 뭐냐면은 당신이 번 소득의 50%는 무조건 저축을 해야 돼. 그리고 그중에 10%는 남들을 돕는 일에 써야 돼. 이렇게 원칙을 정해주거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자산의 50% 미만으로 네 집을 마련해야 돼. 라고 한다거나, 또 네 차량 같은 경우는 네 연봉의 30% 미만 또는 네 자산의 5% 이내에서 차량을 구매해야 돼. 라는 룰을 정해줘야 돼요. 맞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그렇죠. 어렵고, 예,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가장 최악인 게 뭐냐면, 요게 나쁜 문복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모님한테. 반면교사. 저도 사실은 이제 두 분께 뭐 설명을 해드렸던 게, 특히 지출습관은 이 책이 진짜 큰 도움이 됐거든요. 이 책 그대로 따라했어요. 예,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부모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한테 되게 잘해주고 싶고. 아유, 좋은 어떤 거 해주고 부모가 싶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모차도 어. 형편이 안 되는데 막 내 월급의 막 한 절반 정도 되는 네. 막 100만 원 넘는 유모차 이제 끌게 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기저귀 같은 경우도 맞아요. 뭐 이렇게 더 좋은 네. 거 막 몸에 닿으니까. 옷도 이제 막 처음에 특히나 처음 애 가지면 얼마나 그게 또 예쁘고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이 책을 보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제 소득에는 그런 유모차 말이 안 되거든요. 한 달 생활비를 유모차에 다 쓴다? 예를 들어 가족 생활비를. 아니면은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가 이제 0살, 1살 이런데 걔네가 기저귀가 뭔지 알까 내가? 기억 못해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그런 기저귀로 자라지 않았던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잘 자랐는데. 근데 부모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가, 또 아이들은 그걸 봐요, 부모들이. 이 책에 나오는 건 그런 거예요. 부모들 나이 때 되면 보통 한 40대, 50대고 회사에서
뭐 부장이나 과장, 부장 아니면 뭐 임원도 되잖아요. 그럼 소득이 크니까 백화점 가고 막 하는 거예요. 여유 있죠. 여유 있죠. 근데 자식들은 부모들 보니까 자기도 여유가 있어요. 또 자기도 백화점 가고 그렇죠. 가서 이제 명품도 사고. 맞아요. 근데 자식들은 회사 취직하면 월급이 2, 300인데 소비 습관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뭐지? 월급이 다 통장이지. 들어오면 다 나간다면서요. 얼마 전에 로그아웃. 되게 재미있는 짤을 봤는데 얼마 전에 블라인드가 거기서 짤을 봤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저기 다음에서 봤는데 블라인드에 누가 실수령에 걸린 거예요. 진짜 리얼하게. 실수령에 2, 30만 원. 왜냐면은 대기업인데. 그러니까 연봉을 받고 카드값 나가면 남은 게 2, 30만 원이라는 거야. 근데 사실 너무 공감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런 마이너스 것들을 아닌 게 어디야.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니까 계속 악순환이 돌거든. 맞아. 근데 그 상황에서 무슨 내 집 마련이냐고 그렇죠. 모은 게 없는데 이 책에 그런 게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것과 뭐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리얼한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그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어떤 교육을 받은 경제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부자가 되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내가 만약에 진짜 소득의 대부분을 다 쓰고 있고 아이한테 지금 과도하게 막 지출을 내 형편에 안 맞게 지출을 하고 있고 내가 씀씀이가 그런 사람들은 본인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잘 되고 부자가 됐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만약에 봤을 때 아까 나님이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경제적인 부분이 되게 잘 안 되셨어 라고 하면은 사실은 나 스스로도 그런 걸 되게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되게 작은 돈을 되게 아껴요. 막 예를 들어 커피 먹을 때 백다방 가고 스벅 안 가고 백다방 가고 그리고 막 이제 뭔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서 보통 많이 그렇게 하면서 또 차는 그랜저를 뽑아요. 그렇게 막 다 안전 생각하고 막 애들 그러니까 원래 자기 수준은 사실 중고차나 모닝이 맞는데 차는 그랜저를 뽑고 또 집을 할 때도 아까 나님 얘기한 것처럼 집은 또 이제 그렇죠. 막 맞아요, 자기 맞아요. 실거주 새 아파트에 막 온탕 다 연끌 해가지고 막 네. 살고. 왜냐면 사실 연끌에 살면은 내가 예를 들어 사실 전세 2차 대출이자 받는다. 그게 월세거든요. 맞아요. 그럼 내가 월 막 1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내야 된다. 그러면 내 급여에서 그것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난 아껴 사는데 왜 이렇게 남는 게 없지라고 하는 게 왜냐면 그 실거주에 내가 다 깔고 앉아버리고 차를 갑자기 막 내가 다른 거는 막 이렇게 막말로 콩나물값 막 1, 2천 원 아끼지만 거기서 막 몇천만 원 하고 소비 같은 경우도 막 그렇고 너무 과도하게 핸드폰 코코님처럼 저렇게 비싼 거 사고 이런 거가 사실은 투자입니다, 투자. 이걸로 더 자기 열심히 형편에 많이 맞지 벌 않는 저런 거 거예요. 하고 부자예요. 그런가? 저 잔잔말이 부자입니다. 아무튼 홍크님은 제외. 어쨌든 조금 약간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 막 다른 거 다 아껴. 근데 그런 맞아요. 것들은 막 소비하고 맞아요. 있어요. 엄청 저는 그런 큰 게 데다. 왜냐면 그거 사실 월씩 다 나가는 네, 거거든요. 네. 얼마씩 이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좀 약간 안타깝더라고요. 진짜.